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와 또는 여러 개의 thread들이 동시에 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개의 thread나 프로세스들이 어떤 메모리라든지 서로 공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컨커런시라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듯이 concurrency problem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우선 이 여러 개의 thread들이 서로 independent 할 경우에는 서로 전혀 공유하는 것이 없고 상관없기 때문에 concurrency problem이라는 것이 생기지가 않겠죠. concurrency proble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thread들이 뭔가 공유하는 어떤 자원이 있을 때에 거기에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액세스 하려고 할 때 누가 먼저 액세스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thread가 그 이후에 어떤 순간에 그것을 또 액세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thread들이 그것을 액세스하고 바꾸고 이렇게 할 때에 뭔가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서로 자기가 아무렇게나 막 바꾸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 concurrency problem이 되겠죠.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thread들이 돌고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cooperating 하는 또는 서로 어떤 공유하는 이런 뭔가 스테이트를 공유하거나 어떤 자원을 공유하는 문제가, 그런 thread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currency problem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이 synchronization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이 synchronization이라는 테크닉이라는 것은 뭔가 그 thread들 간에 공유를 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atomic operation, 이런 원자적인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공유가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타믹 오퍼레이션들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그 부분,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유하는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 그 메모리에 어떤 값을 잃는다든지 또는 그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값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치명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섹션, 그렇죠? 코드는 코드인데 뭔가 그 코드가 실행하고 있을 때에 다른 thread가 또 그 부분을 다시 같이 실행하면 안 되는, 그렇죠? 뭔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번 시간에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 뒤에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ynchronization이라는 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mutual exclusion이라는 것입니다. 이 mutual exclusion이라는 그 말 자체가 두 개나 그 이상의 thread가 뭔가를 액세스하고 메모리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두 개나 그 이상이 동시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서로 상호 배제니까 오직 한 개 thread만이 거기를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액세스를 하고 있는 그 thread가 모두 종료하고 액세스를 마친 이후에 다른 thread가 꼭 할 수 있도록, 꼭 즉 단 한 번에는 한 개 thread만이 뭔가 자원을 액세스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 mutual exclusion인데, 궁극적으로 그 액세스하고 값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critical section이라는 코드니까, 그 critical section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코드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mutual exclusion이 되겠죠.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제로서 too much milk problem이라는 것을 좀 봤었는데요. 잠시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느 집에 둘이서 같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서로 원칙을 정한 것이 뭐냐면, 냉장고에 우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누가 됐든지 먼저 확인한 사람이 가서 우유를 사와서 우유를 채워 넣자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유가 항상 한 개만 있기를 원합니다. 냉장고 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독립적인 어떤 뭐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같은 집에 살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면 먼저 A라는 사람이 먼저 1시에 집에 와서 냉장고를 봤더니 우유가 없고 우유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우유를 사러 가고 그 다음에 가게에 도착하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나중에 B라는 사람이 집에 온 거죠. 그래서 또 B라는 사람도 원래 이제 서로 약속한 대로 냉장고를 확인하고 우유가 없으니까 우유를 사러 가고 가게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지금 10분의 어떤 그 시간 차이를 두고 길이 엇갈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가게에 가 있을 때 두 번째 사람은 집에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가게에서 우유를 다 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두 번째 사람은 이제야 가게를 간 겁니다. 그래서 길이 완전히 엇갈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두 번째 사람까지 다 돌아와서 우유를 사온 다음에 우유를 냉장고에 채워 넣게 되면 궁극적으로 냉장고에 우유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투머치 밀크 프로블럼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person A와 person B가 프로세스 또는 thread 같은 개념이라고 보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능할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우유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우유를 사러 갈 때는 노트를 붙이자, 노트를 사용하자. 뭔가 이렇게 우유 사러 갔다 올게 라는 어떤 노트를 딱 붙여놓는 뭐 그런 식인 거죠. 이것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유를 사러 갈 때는 노트를 1로 만들고, 즉 우유를 사러 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유를 사러 가서 우유를 사오고 나서는 노트를 원래대로 0으로 바꿉니다. 노트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노트가 이미 붙어 있으면, 즉 노트가 1로 되어 있으면 사러 가지 않고 기다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노트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사러 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코드를 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우유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우유가 없으면 또 노트가 이미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유가 없어도 내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내 앞에서 노트를 먼저 우유가 없는 걸 확인하고 노트를 붙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유가 없다고 확인이 됐을 때는 노트도 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트가 있다면 그러면 누군가 우유를 사러 이미 간 거니까 그냥 스킵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노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유가 없는 걸 확인한 사람이 내가 첫 번째구나 해서 노트를 붙이고 우유를 사오고 다 사온 이후에 내가 붙인 노트를 떼고 이렇게 코드를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 스레드가 있는데 이 두 개 스레드가 좀 전에 보신 그 동일한 코드를 돌리고 있는 거죠. 동일한 코드를 돌리고 있는데 이 두 개 스레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시간축이고요.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스레드 1이 이 두 줄을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스레드 2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 스레드 2도 두 줄을 실행하고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스레드 1으로 돌아오고 스레드 1이 끝난 다음에 스레드 2로 컨텍스트 스위칭하고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스레드 1이 먼저 실행을 했는데 우유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유를 사러 가긴 해야 되는데 노트가 먼저 붙어 있는지를 보죠. 그래서 노트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없구나 하고 이제 내가 노트를 붙이고 또 우유를 사러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새에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 거죠.
그래서 thread 2로 들어와서도 똑같이 thread 2는 또 우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우유가 없죠. 노트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하고 노트가 아직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노트를 붙이고 우유를 내가 사러 가야겠구나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thread 1으로 돌아와서 thread 1은 아까 노트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노트를 붙이고 우유를 사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붙인 노트를 뗍니다. 그 다음 또 컨텍스트 스위치 해서 thread 2로 가면 thread 2도 마찬가지로 노트까지 안 붙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까 자기가 노트 붙이고 우유 사오고 노트를 또 떼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침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우유가 다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드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그냥 노트 붙이는 건 안 되니까 이 두 개 thread 간에 서로 다른 노트를 붙이면 어떠냐 하는 거죠. thread 1번은 노트 A라는 걸 붙이고 thread 2는 노트 B라는 걸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thread 1이면 노트 A, 자기의 노트를 일단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다면 이미 다른 사람이 또 사러 간 거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붙인 노트를 다시 떼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자기가 우유를 이제 사러 가야 그 우유가 있는지 보고 우유가 없으면 자기가 우유를 사러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노트 그 A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우유가 없으면 우유 사러 가고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고, thread 2도 마찬가지로 자기 노트 B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우유가 있는 점지 보고 우유가 없으면 우유를 사러 가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동작을 하면 궁극적으로 우유를 한 개만 사오는 이런 사와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thread 1이 먼저 실행을 했는데 thread 1이 자기의 노트 A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됐죠. 그 다음에 thread 2로 왔는데 thread 2도 우선 자기 노트를 먼저 붙입니다. 그래서 노트 B도 붙이죠. 그래서 노트 B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thread 2는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까 thread 1번이 노트 A를 붙여놨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트 A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hread 2는 노트 A,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으니까 나는 우유를 사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그냥 스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또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thread 1번으로 돌아왔죠. thread 1번도 이제는 또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노트 B가 여기 아까 노트 B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칭이 됐기 때문에 노트 B가 붙어 있는지 보는데 노트 B가 붙어 있죠. 그래서 또 thread 1은 노트 B가 붙어 있으니까 thread 2가 또는 다른 thread가 우유를 사러 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걸 스킵하게 됩니다. 그걸 스킵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thread가 우유를 사오는 거니까 자기가 원래 붙였던 노트를 뗍니다. 그런 이후에 또 컨텍스트 스위치 일어났는데 이제 thread 2도 아까 자기가 붙여놓은 노트를 떼는 거죠. 왜냐하면 thread 1번이 우유를 사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이런 경우는 thread 1도 2도 둘 다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 우유를 사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오지 않는, 둘 다 우유를 안 사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starvation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우유를 너무 많이 사와서 두 개 우유를 사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유를 아무도 안 사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솔루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노트를
서로 다른 노트 두 개를 쓰는데 그건 아까 방금 앞에서 본 솔루션 2번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thread 1과 thread 2가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thread 1은 아까 코드와 똑같고요. 방금 앞에서 본 솔루션 2번에 있던 코드랑 똑같은데 thread 2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while 루프가 있습니다. while 루프가.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thread 1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자기 노트를 붙이고요. 다른 사람이 노트를 붙여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순간에 thread 1이 확인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 노트가 안 붙어 있으면 이제는 자기가 첫째로 와서 노트를 첫 번째로 붙인 거니까 우유를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우유를 사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붙인 노트를 떼고 이렇게 하는데 thread 2번을 보시면 thread 2번은 우선 자기 노트를 붙이죠. 노트 B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hile 루프를 하면서 노트 A가 1이면 while 루프를 도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다른 사람 노트가 붙어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노트가 뗄 때까지. 즉 요 while 루프의 조건이 요 안에 있는 while 루프 요 안에 있는 조건이 true일 때 이게 계속 while 루프를 도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금 노트 A라는 것이 1이 돼 있으면 그냥 계속 이 while 루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while 루프 안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건 뭘 하는 거냐면 노트 A가 0이 될 때까지 그냥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뱅글뱅글 돌면서 노트 A가 0 될 때까지. 그래서 노트 A가 0이 된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노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노트가 0이라는 뜻은 궁극적으로 이제 노트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노트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 노트들이 다 한 개도 없는 경우에만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노트들이 한 개도 없이 다 0이 돼 있으면 이제 내려와서 우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우유가 없으면 우유를 사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처음에 붙였던 노트 B를 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은 솔루션 2번과의 차이점은 이 thread 2번에 while 루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런 방식의 코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우유를 한 개만 사와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인데 답은 yes. 이것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 답이 되겠는데 그렇지만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질문이. 그런데 이 방법이 좋지는 않다 하는 것이 그것의 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코드가 여기 지금 asymmetric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thread 1과 thread 2의 코드를 보시면 그 코드가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asymmetric 코드라고 합니다. 뭔가 같은 코드가 같은 코드를 가지고 thread 1과 thread 2 또는 여러 개 thread들이 같은 목적으로 하려면 같은 코드가 돌아야 되는데 일부러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다르게 thread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은 thread가 지금 두 개만 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뭐 thread가 한 10개쯤 된다 치면 그 10개 thread가 한 개의 어떤 그 변수를 공유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본 그 코드에서 while 루프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노트를 사용하니까 만약에 thread 10개가 노트 각각을 해서 서로 다른 노트가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while 루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코드를 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시메트릭하게 코드를 만드는 것이 작성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죠. 자,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그 thread 2번 아까 왜 thread 2였죠? 이 thread 2번에서 보시면 while 루프가 있었는데 그 while 루프가 있다는 것이 또 두 번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while 루프에 남아있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while 루프에서 그 안에 while 루프 안에를 보시면 do nothing이라고 써 있었죠.
즉 while loop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그냥 노트가 0이 될 때까지 0으로 바뀔 때까지 그냥 단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thread 2가 그 CPU를 사용하는 러닝 스테이트에 있다고 본다면 근데 노트 A는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노트 A가 붙어 있으니까 thread 2는 그 while loop 안에서만 머물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럼 CPU를 그냥 계속적으로 놀리고 있는 마냥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busy waiting이라고 합니다. busy waiting. 뭔가 CPU가 비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CPU가 지금 CPU를 thread 2가 CPU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러닝 스테이트에 있으면서. 그래서 CPU는 뭔가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비지 웨이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원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그 CPU를 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솔루션 3번은 문제를 해결하긴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좋은 방법이 그럼 어떤 게 있겠느냐?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어떤 지금과 같은 동작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어타믹 오퍼레이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어타믹 오퍼레이션들이라는 걸 통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일부 사용한 코드가 이제 이 솔루션 4번 네 번째 방법인데요. 이 네 번째 방법에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인 lock, 자물쇠죠, 자물쇠? 자물쇠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물쇠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 자물쇠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자물쇠를 acquire하고 즉 자물쇠를 취하는 거죠. 우리가 자물쇠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물쇠를 다 사용했으면 자물쇠를 다시 반납을 하는, release하는 이런 두 가지의 단순한 명령어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tomic operation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atomic operation.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타믹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살펴봤는데 이 어타믹 오퍼레이션의 정의가 뭐였죠? 어타믹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오퍼레이션은 어타믹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오퍼레이션은 중간에 쪼개질 수 없는 그렇죠? 뭔가 이 오퍼레이션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순간적으로 탁 도는데 그 사이가 절대 중간에 멈출 수 없는 뭔가 한 개의 thread가 어타믹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면 그냥 그 실행이 방해받지 않고 쭉 가야 되는 거죠. 그 어타믹 오퍼레이션 안에서 그 사이에 절대로 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든지 그 사이가 중간에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멈춘다든지 잘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타믹 오퍼레이션인데 요 위에 있는 요 두 가지가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acquire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lock, 이 자물쇠를 하나 얻는 거죠. 취하는 거죠. 근데 자물쇠를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물쇠를 가지고 잠그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물쇠를 이용해서 잠그는 그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물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를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acquire해서 자물쇠를 뭔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물쇠가 없으면 뭘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wait. 그래서 자물쇠가 free 할 때까지 자물쇠가 현재 그 사용할 수 있는 자물쇠가 없으면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acquire는 주로 wait라는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자물쇠가 없으면 기다리고요. 만약에 자물쇠가 있다면 그냥 자물쇠를 취하면 됩니다. grab 해갖고 궁극적으로는 그냥 자물쇠를 잠근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자물쇠를 이제 unlock 풀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물쇠를 다시 반납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물쇠를 반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물쇠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자물쇠를 먼저 사용해서 먼저 가지고 와서 acquire 해가지고 자물쇠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그죠? 내가 acquire를 먼저 했고 자물쇠가 있어서 먼저 acquire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중간에 동작을 실행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thread가 와가지고 자물쇠를 acquire 하려고 만약에 했을 수가 있겠죠. 내가 그 자물쇠를 이미 먼저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온 그 thread는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log acquire를 실행하게 되면 자물쇠가 없으니까 wait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자물쇠를 사용하고 있으니 두 번째 thread가 왔을 때는 두 번째 thread는 자물쇠 없는 걸 확인하고 wait 하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자물쇠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자물쇠를 lock release로 자물쇠를 잠그게 되면 자물쇠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자물쇠가 그제서야 다시 available 해져서 아까 두 번째 와서 자물쇠가 없어서 wait 하고 있는 그 두 번째 thread가 그 자물쇠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가 그 자물쇠를 두 번째 프로세스, 아까 자물쇠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물쇠가 없어서 기다리는 그 thread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방법은 구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미 자물쇠를 사용하고 있는 thread가 자물쇠를 다시 반납할 때는 혹시나 자물쇠를 기다리고 있는 thread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thread가 있으면 그 thread를 다시 깨워주는, 만약에 잠을 자고 있거나 하면 깨워주는 그런 방식이 다시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 늦게 온 thread가 자물쇠를 얻지 못해서 기다리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먼저 그 thread를 먼저 락을 사용한 사람이 다 사용했으면 그 지금 wait 하고 있는 또는 sleep 하고 있는 그 thread를 깨워줌으로써 바로 자물쇠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thread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구현은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각 thread가 이 코드가 동일하죠. 예, 시메트릭하게 동일한 코드가 되어 있고요. thread가 먼저 락을 취하고요. 락 acquire를 하겠죠. 그래서 락을 먼저 acquire를 하고, 그래서 락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락을 그대로 잡게 되면 이게 락 하게 되겠죠. 자물쇠를 잠그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물쇠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가져온 이후에 우유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우유가 없으면 우유를 사오고요. 우유를 다 사오고 나서 다시 자물쇠를 푸는 겁니다. thread 2번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코드가 동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lock이라는 이 그 자물쇠를 기준으로 해서 요 lock acquire와 lock release 사이에 있는 요 코드, 중간에 있는 이 코드 부분을 critical section이라고 합니다. 이 critical secti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물쇠를 여기서 취하고, 즉 자물쇠를 잠그는 거죠. 그 다음에 자물쇠를 궁극적으로 풀고 해서 궁극적으로 자물쇠로 보호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자물쇠를 여기서 잠그고 자물쇠를 여기서 푼다는 얘기는 요 지금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는 이 중간에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자물쇠는 잠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미 그 전에 잠궜고 요 부분의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나 자물쇠를 푼다는 얘기는 이 크리티컬 섹션이 실행되는 이 중간에는 자물쇠가 계속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물쇠를 잠궈 놓고 실행하는 코드가 이 크리티컬 섹션인데, 바로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코드를 왜 자물쇠로 계속 잠궈 놓은 상태에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뭔가 자원을 공유한다든지 뭔가 다른 thread와의 어떤 동기를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동작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과 같으면 여기는 우유를 사오는 이 동작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물쇠로 잠궈서 뭔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코드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자, 만약에 thread 1이 먼저 실행이 돼서 이 lock acquire를 먼저 한다고 치면은 thread 1이 이제 lock을 먼저 취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뭐 우유를 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락을 먼저 어콰이어 한 이후에 요 시점쯤에 시간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요 시점쯤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 thread 1은 락을 얻었죠. 락을 어콰이어 했죠. 그래서 락은 이제 0이 됐는데 그 이후에 thread 2가 들어오면 thread 2도 자기가 락을 취하려고 하죠. 근데 이미 락은 thread 1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락이 없죠. 그러면 thread 2는 락 어콰이어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기다리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죠. 그죠? thread 2는 여기서 멈추고 락이 다시 available 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잠옷을 누가 이 thread 1이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에서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thread 1이 이미 자물쇠를 자기가 잠궈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자기 혼자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다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락을 릴리스 하게 된 이후에 락을 릴리스하면 이제 락이 다시 반납이 되니까 그제서야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 이후에 thread 2가 이 밑에 코드를 도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코드를 그래서 돌려고 할 때 이미 thread 1은 우유를 사왔으니까 우유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if 문을 그냥 점프하게 되고 다시 락을 반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유를 사오는 이 부분, 이 크리티컬 섹션을 락을 가지고 보호하게 되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늦게 시간적으로 늦게 들어온 thread는 이 락 부분에서 멈춰 있는 웨이트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이런 형태의 기능으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인 synchronization 이라는 그런 용어를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락킹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자물쇠를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는 이런 걸 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 궁극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자물쇠라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이 뭐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즉 락으로 딱 잠근다는 이유는 뭔가 이 크리티컬 섹션이나 뭔가 그런 부분이 나 혼자만 하고 싶은 내가 이걸 할 때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락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뭔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는 코드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물쇠를 락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부분 안에서는 뭔가 shared 데이터,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겠죠. 그렇죠? 크리티컬 섹션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shared 데이터를 액세스 다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자기 할 일 다 끝나면 이제 락을 풀게 됩니다. 릴리스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다른 thread, 즉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다른 thread들은 이 락이라는 synchronization 툴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웨이팅을 하게 되죠. 아까 좀 앞에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thread 2는 그 락 acquire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락이 없으니까. 그렇죠? thread 1번이 이미 락을 먼저 가져갔고 그래서 available한 락이 없기 때문에 2번 thread 또는 다른 thread들은 그 락 acquire라는 데서 그냥 락이 자물쇠가 다시 available 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형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현상의 어떤 문제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아까 락 acquire라는 것과 아까 락 acquire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release라는 그런 펑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어타믹 펑션,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즉 뭔가 acquire하고 release를 하는 중간에 이 동작들 각각을 하는 중간에 동작이 멈추거나 끊기거나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에 것은 자물쇠를 취하는 건데 뭔가 자물쇠를 취하다 말고 취하는 동작을 하다 말고 다른 thread가 끼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릴리스는 자물쇠를 다시 반납하는 자물쇠를 푸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물쇠를 풀거나 어떤 반납을 하려는 그런 동작 중간에
뭔가 다른 스레드가 끼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락이라는 걸 또 구현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요렇게 다른 스레드가 끼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락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스레드가 끼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컨텍 스위칭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하는 것이죠. 즉 다른 스레드로 뭔가 다른 스레드가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즉 어떤 스레드 하나가 자기 혼자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부분을 방해받지 않고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이렇게 접속하는 식으로 방해받지 않고 홀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컨텍 스위칭, 이 컨텍 스위칭이라는 것은 한 개 스레드에서 다른 스레드로 CPU 사용권이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하죠. 왜냐하면 이 락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나 혼자, 내가 자물쇠를 걸고 나면 나 혼자 액세스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하는 컨텍 스위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럽트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터럽트를 안 뜨게 해버리면, 인터럽트가 안 뜨니까 컨텍 스위칭이 안 일어나는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락이라는 거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이 락이라는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는 앞에까지는 이 락이라는 것을 왜 써야 되는지, 이 락이라는 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능을 위해서 락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그럼 이 락이라는 것의 그런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이 락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죠. 이 락이라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락이를 아까 궁극적으로 acquire라는 함수와 release라는 함수, 이 두 개 함수만을 가지고 이 락이라는 것을 구현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락이라는 이 개념을, 기능을 하려면 acquire라는 함수와 release라는 함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개 함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 함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 두 개 함수의 내용이 뭐냐, 그거죠. 어떻게 구현하냐, 프로그래밍적으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cquire라는 것은 자물쇠를 내가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물쇠를 내가 취했을 때 나만, 이 자물쇠를 내가 풀기 전까지는 나 혼자만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즉 그러려고 그러면 컨텍 스위칭을 안 일어나도록 하면 다른 스레드로 CPU 제어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 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한다는 겁니다. acquire 할 때, 그 다음에 릴리스 할 때 인터럽트를 또 다시 이네이블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뭔가 첫 번째 스레드가 락을, 자물쇠를 먼저 취하는 스레드가 인터럽트를 다 꺼버리게 되고요. acquire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스레드가 acquire를 먼저 실행을 하는 첫 번째 스레드가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해버리면 이제 다른 스레드들은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들은 실행되지 않겠죠. 제어권이 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먼저 실행한 그 스레드가 계속적으로 그냥 CPU를 혼자 계속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할 거 다 사용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릴리스를 하게 되면 릴리스 안에서 자물쇠를 이제 다 놓는 거죠. 그러면 놓는 동작이 이제 인터럽트를 다시 이네이블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물쇠를 여기서 취하고요. 인터럽트를 여기서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혼자 이 동안의 동작을 이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쭉 실행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기가 할 거 다 했으면 릴리스를 사용해서 다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서 인터럽트가 이제 이네이블 되면 이 이후로는 컨텍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또 있겠죠.
그쵸? 일단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호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스레드만 연속적으로 계속 실행되겠죠. 인터럽트가 안 뜨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스레드 관점으로 보면 확실하게 이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부분이 길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여기가 시간이 길게 걸리면 그동안 이 긴 시간 동안 다른 스레드들은 한 개도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인터럽트를 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궁극적으로 그 다른 스레드들을 전체를 완전히 꺼버리고 다른 스레드들이 전체가 완전히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도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그쵸? 예, 그게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하드웨어 CPU가 한 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하는데, 요즘처럼 만약에 멀티 프로세서, 하드웨어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이런 방식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터럽트를 디세이블하고 이네이블하는 이 방법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터럽트라는 것이 하드웨어에 붙어있는 하드웨어를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드웨어 프로세서마다 인터럽트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닛 프로세서, 즉 프로세서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인터럽트 한 개가 있어서 그 인터럽트 가지고 그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하면 되는데, 만약에 프로세서가 여러 개면 그 여러 개 프로세서 각각마다 있는 인터럽트를 다 디세이블 시킬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방법이 사실은 멀티 프로세서 있는 시스템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고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멀티 프로세서일 때 동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더 큰 문제점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인터럽트를 꺼버리는 형태로 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동작할 때, 이 부분을 실행할 때 다른 스레드가 전혀 돌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이런 방식의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하고 이네이블하는 이런 구간, 즉 그 구간 사이를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했는데,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부분은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그 부분을 실행할 때는 인터럽트를 꺼버리고 실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인터럽트를 꺼버리는 그 순간, 그 동안, 그 기간, 그렇죠? 인터럽트를 꺼버리는 기간, 크리티컬 섹션을 가능하면 작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다른 트레드도 나름 이렇게 뭐 서로 공유하면서 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냐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락이라는 것을 외부에 이렇게 하나 만들죠. 지금 우리가 락 스테이트라고 L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일단 락 스테이트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 변수가 바로 그 현재 락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베리어블로,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합니다. 락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전역 변수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acquire라는 함수와 release라는 함수가 있죠. 이 두 개 함수만 갖고 이제 락을 컨트롤 하는데, 이 acquire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자물쇠를 취하는 일이죠. release가 하는 것은 자물쇠를 다시 반납하는 일인데, 이렇게 acquire와 release가 자물쇠를 취하고 반납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물쇠를 취하는 중간에 뭔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잘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어타믹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중간에 잘리고 방해받지 않도록 어타믹 오퍼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그 중간에 잘리지 않고 방해받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하는 방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acquire를 들어갈 때 인터럽트를 먼저 디세이블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다시 리이네이블 하죠. 이네이블을.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acquire를 실행하는 이 중간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acquire를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끄고 다시 인터럽트를 키는 이 동작을 하는 것이죠. acquire라는 함수 안에서. 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리스도 중간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럽트를 끄고 뭔가 동작을 하고 인터럽트를 다시 켜는 이런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인터럽트가 꺼져 있는 이 중간, 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이 acquire가 실행되는 이 굉장히 짧은 이 순간에 인터럽트를 잠시 껐다 킵니다. 어타믹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는 일은 뭐냐면 acquire는 이제 자물쇠를 취하는 건데, 그래서 하는 일은 동작은 만약에 자물쇠 상태가 락드이면,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물쇠 이 acquire를 하려고 실행을 했는데, 한 개 thread가 실행을 acquire를 했는데 L 스테이트를 체크해 보니까 락드가 돼 있다는 말은 이미 누군가 다른 thread가 이미 그 자물쇠를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thread가 이미 자물쇠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자물쇠 스테이트는 락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늦은 거죠. 한 발 늦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 자신을 웨이트 큐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실행을 하면 안 되죠. 락이 잠겨 있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 자신 thread를, 자기 자신을 웨이트 큐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트 큐. 그래서 웨이트 큐에다가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큐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슬립 합니다. 슬립.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웨이트 큐에 가서 기다리고 그냥 슬립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락 스테이트가 락드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락 스테이트가 프리였다. 그러면 else로 가는데, 그러면 뭐냐면 락 스테이트가 프리라는 얘기는 내가 첫 번째로 락을 취하는 그런 thread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락을 락드로 막 바꿉니다. 그죠? 내가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자물쇠를 락드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자물쇠가 내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 락드로만 이렇게 바꾸면, L 스테이트를 락드로만 바꾸면 이제 내가 자물쇠를 이제 쓰겠다 하고 표시를 한 게 되니까 결국 그 말은 자물쇠를 취한 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acquire라는 함수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미 락을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쓰고 있으면 웨이트 큐에 가서 기다리고, 만약에 아무도 안 쓰고 있으면, 즉 락 스테이트가 프리면 내가 락을 취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중간에 동작을 하는 요 중간에 절대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그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럽트를 디세이블하고 인터럽트를 이네이블하는 요런 식으로 요걸 감싸줘 가지고 중간에 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요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해야 되는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상황이겠죠. 릴리스 함수를 보면 이건 이제 자물쇠를 다 사용하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 반납하는 동작도 중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인터럽트 디세이블 이네이블로 감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납하는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만약에 웨이트 큐에 누구 다른 thread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어떤 thread가 그 안에 있어요. 만약에 웨이트 큐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웨이트 큐 안에 어떤 thread가 들어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까 락을 먼저 취해가지고 뭔가 동작을 락을 취한 상태에서 실행을 뭔가 했겠죠.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한 발 늦게 다른 thread가 들어와서, 근데 그 다른 thread는 이미 락은 내가 이미 취해갔기 때문에 그 한 발 늦은 thread는 그냥 웨이트 큐에 가서 기다린 거죠. 아까 여기처럼 웨이트 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thread가 웨이트 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제 자물쇠를 다 쓰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웨이트 큐 안에 누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thread가 있으면 그 thread를 웨이트 큐로부터 잡아 뺍니다. 그죠? 여기 이제 웨이트 큐에 이미 들어있는 그 thread를 잡아 빼서 레디 큐로 그것을 넣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wait queue라는 게 있고 ready queue라는 게 있는데 wait queue라는 것은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thread가 들어가 있는 큐죠. 즉 여기서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lock 이 자물쇠가 available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thread는. 그래서 이제 자물쇠를 내가 반납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자물쇠를 반납을 할 때 이 자물쇠가 반납되기를 기다리는 이 thread를 wait queue에서 잡아 빼가지고 ready queue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ready queue라는 것은 이제는 실행이 되기 직전에 있는 코드죠. 실행이 되기 가능한 코드입니다. 뭔가 기다리는 게 없고 뭔가 실행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thread들이 ready queue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wait queue에 어떤 들어가 있는 thread가 있으면 그 wait queue에 있는 thread는 자물쇠가 available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thread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물쇠를 반납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자물쇠를 반납을 하게 되면서 여기 wait queue에 들어있는 그 thread가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물쇠를 이제는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thread를 가지고 다시 ready queue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그 thread는 ready queue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thread가 있으면 그렇게 상태를 바꿔주게 되고요. 만약에 기다리는 thread가 하나도 없다, wait queue가 비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물쇠를 잠그고 계속 쓰는 동안 아무도 그 자물쇠를 가져가려고 하는 thread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자물쇠를 그냥 fre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interrupt disable enable 또 interrupt disable enable로 우리가 감싸고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critical se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critical section이 궁극적으로 지금 interrupt disable enable로 해서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호해야 되는 요 acquire 함수와 release 함수 요거는 이렇게 꼭 보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크리티컬 섹션, 즉 인터럽트 디세이블 이네이블로 이렇게 감싸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짧게.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굉장히 짧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짧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짧죠, 사실은. 그죠? 몇 줄 안 되니까 굉장히 짧은 크리티컬 섹션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코드를 함으로써 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실행할 때에 우리가 여기 mutual exclusion이라고 해서 요 변수, 지금 L state라는 요 전역 변수죠. 즉 자물쇠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거를 오직 한 개 thread만 액세스해서 할 수 있도록 mutual exclusion을 보장하는 거죠. 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이 인터럽트를 가지고 감싸게 함으로써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구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그 인터럽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락이라는 것을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먼저 온 thread가 자물쇠를 locked state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발 늦은 다른 thread가 하나 왔는데 다른 thread가 또 acquire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온 thread가 이제 acquire를 하려고 해서 interrupt를 disable 시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물쇠가 locked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미 locked 되어 있죠? 자기가 두 번째로 좀 늦게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wait queue에 넣게 되죠. 그래서 자물쇠가 이제 available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 thread를 wait queue에 넣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go to sleep 합니다. 잠을 잡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interrupt를 disable 해놨잖아요. 왜 disable 했냐 하면 이 중간에 이 동작들을 지금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실행을 할 때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게, 즉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thread가 돌게 하지 않도록 이 디세이블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 thread가 웨이트 큐에 들어가서 이젠 자기는 잠을 자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자는 상황에서는 이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지 이 락이라는 게 available 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고, 그렇죠? available 된 이후에야 자기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는 인터럽트를 다시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자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른 thread로 제어권을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줘야 되는데 언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요 시점에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이 시점에 해주면 바로 인터럽트가 떠서 이네이블 해주자마자 인터럽트가 바로 떠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다른 프로세스로, 다른 thread로 제어권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이 thread는 웨이트 큐에 못 들어가죠? 웨이트 큐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웨이트 큐에 넣기 바로 직전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줬는데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자마자 인터럽트가 떠버려가지고 다른 thread로 제어권이 넘어가니까 공적으로 웨이트 큐에 아직 못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러면 요 시점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시점에 해도 웨이트 큐에 자기 자신을 넣고요. 그죠? 자기 자신 thread를 웨이트 큐에 넣고 그 다음에 go to sleep 해야 되는데 go to sleep 하기 전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는 거죠. 근데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자마자 또 인터럽트가 바로 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떴으면 궁극적으로 go to sleep으로 가지 못하고 인터럽트가 떠갖고 다른 thread로 제어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그 다른 thread가 다 끝나고 제어권이 다시 여기 thread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차후에 언젠가, 그럼 그때 되면 바로 그 이후에 실행되니까 여기서 아까 인터럽트 떴으니까 요 이후로 실행되니까 이제야 나중에 제어권이 다시 넘어왔을 때 그제서야 go to sleep을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건 절대 잘못하면 안 깨는, 잠을 깨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바로 직전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thread,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 자물쇠가 available 해질 때까지 이제 잠을 자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 thread가 잠을 자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야 되죠. 즉 여기 thread는 그냥 웨이트 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도록 go to sleep 하고요. go to sleep을 한 이후에 잠까지 자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thread는 이제는 go to sleep으로 하게 되면 잠을 자죠. 그래서 잠을 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잠을 자기 바로 직전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잠을 잔 이후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잠을 자버리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지 못하는, 그런 동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thread, 지금 잠을 자러 가야 되는 이 thread가 궁극적으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터럽트를, 아까 thread 1번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물쇠가 available 하지 않아서 자물쇠가 이제 available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을 자야 되는 순간에는 그냥 얘는 잠을 자러 가고요. 얘가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터럽트를 얘가 디세이블은 했지만 인터럽트 이네이블은 다른 thread가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인터럽트를 디세이블은 thread 1번이 하고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는 거는 다른 thread가 이네이블 해야 되죠. 여기서는 지금 thread 2번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thread 1번이 디세이블 인터럽트 하고
자물쇠를 봤더니 자물쇠가 available 하지 않아서 wait queue로 들어간 다음에 go to sleep을 하고요. 그럼 go to sleep을 한 이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죠.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면 thread 2번으로 갔다고 치고, 그럼 thread 2번은 아마 이전에 이 한참 전에 thread 2번도 뭐 슬립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치면, 이 thread 2번으로 제어권이 넘어오게 되면 이 thread 2번이 interrupt를 enable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스케줄러가 여기 중간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어권이 thread 1번으로부터 thread 2번으로 CPU 사용권이 넘어오는 건데, 이렇게 thread가 CPU 사용권이 넘어온다는 얘기는 중간에 뭔가 스케줄러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스케줄러가 이렇게 한 개 thread부터 두 번째 다른 thread로 CPU 사용권을 넘길 때에 바로 interrupt를 enable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errupt enable은 궁극적으로 다른 thread가 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코드가 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thread 2번도 뭐 이것저것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궁극적으로 혹시나 disable interrupt 하고 sleep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또 다른 thread가 interrupt를 다시 enable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에 컨텍스트 스위칭한 이후에 인터럽트가 다시 enable 되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인터럽트를 thread 1번이 인터럽트 disable하고 그 다음에 thread 2번 다른 thread가 인터럽트를 다시 enable하고 이런 형식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disable, enable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물쇠라고 부르는 이 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락이라고 하는 지금 인터럽트를 가지고 이 락하는 이런 방식이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몇 번째 슬라이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것은 프로세스 한 개를 쓸 때는 유니 프로세스를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프로세스를 여러 개 쓰는 멀티 프로세서를 쓰는 경우는 인터럽트로 제어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프로세스 각각마다 인터럽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프로세서가 있으면 인터럽트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디세이블 인터럽트로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락을 구현을 할 때에 인터럽트를 enable, disable 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멀티 프로세서인 경우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멀티 프로세서일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터럽트를 가지고 disable, enable 하는 방식을 하지 말고 이 메모리 read write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단순하게 어떤 메모리상에 어떤 공유하는 shared variable,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값을 읽고 값을 바꾸고 쓰고 하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락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외부에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변수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어도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프로세서 여러 개라 해도 그 메모리 부분은 어차피 다 공유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가지고 이 변수를 제어해서 락을 구현하게 되면 프로세스 여러 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구현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이 test and set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compare and swap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OS나 어떤 프로세스는 밑에 걸 쓸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위에 거를 뭐 흔하게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test and set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 and set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보시면 그냥 단순한 펑션인데 test and set 이라는 펑션이고 그 인풋으로는 boolean, 즉 0 아니면 1로 1의 값을 가지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뭐 타겟이라는 이름의 번지를 그 불리한 변수의 번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 값은 다시 불리안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인풋으로 갖고 왔던 이 번지, 타겟이라는 번지에서 이 불리한 값을 읽어내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 임시로 val이라는 불리한 값에 넣어 놓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 val이라는 거에 0 아니면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target이라고 우리가 여기 인풋으로 받아들인 그 변수에 기존에 들어있는 값이 0이 들어있었던 1이 들어있었던 그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변수를 그래서 타겟에 들어있는 기존에 들어있던 값을 빼내고 그 다음에 이 target이라는 요 변수에 무조건 그냥 1이라는 true 값을 1이라고 그 값을 set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게 이제 set이죠, set. 그죠? 무조건 set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을 하는 값은 원래 있던 값을 return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방식이 지금 보시면 만약에 요 target이라는 게 기존에 요 변수에 0이 들어있었다. 만약에 기존에 그러면 요 target이라는 것에 기존에 0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요 target이라는 거 기존에 0이 들어있던 걸 여기 읽어내서 그걸 리턴하죠. 그래서 리턴 값은 0이 됩니다. 리턴 값 0이 되는데 원래 이 타겟에 있던 값은 다시 1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set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로 바뀌죠. 그래서 타겟엔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1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은 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타겟에 원래 1이 들어있었다고 치면 원래가 그러면 그 원래 값을 읽어내서 리턴하니까 리턴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가 들어있을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set을 하기 때문에 1로 또 set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타겟에 1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요. 원래 1이었으면. 근데 원래 타겟에 0이었으면 그 0 값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그걸 1로 세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이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 앤 셋을 기능을 가지고 이 타겟이라는 요 변수를 우리가 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요게 락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락이 free였다. 즉 락이라는 게 available 했다. 이 자물쇠가 이제 free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0이라고 본다면요. 그러면 이 test and set이라는 펑션을 콜을 해서 바로 리턴 값은 그 test and set을 하게 되면 원래 0이었죠. 그죠? 원래 0이었죠. 이렇게. 이게 락이라고 보면. 근데 그것을 락을 이제는 비시하게 바꿉니다. 0을 1로 바꾸니까 이제 락을 비시하게 바꾸게 되죠. 그런 다음에 리턴은 0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한 요 경우죠. 요 경우. 근데 만약에 락이 원래 비시했다. 그러면 요 밑에 경우인데 원래 락이 비시했으면 결과적으로는 no change 바뀌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리턴도 1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경우가 요 경우가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동작을 하는 것이 테스트 앤 셋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 예제를 보면요. 자, 우리가 불리안으로 해서 그 락의 스테이트를 먼저 뭐 free라는 걸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do while이라고 해서 이렇게 루프를 도는데 이 루프 안에 첫 번째 while 루프가 있죠, 다시. 그래서 while 루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L 스테이트라는 그 자물쇠 스테이트, 요 락 스테이트의 번지를 넘겨주면서 test and set이라는 함수를 콜하죠. 그러면 이 test and set이라는 함수를 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락 스테이트가 만약에 0이었습니다. 즉, 요게 free였죠? 여기 위에 있는 요거죠. 요게 만약에 free였으면 지금같이 free였으면 궁극적으로 요게 다시 1로 바뀌죠. 이 안에서 락이 bg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근데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while loop 안에 있는 조건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빠져나오죠? 빠져나오죠? 그런 다음에 critical section 실행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락이 free였으면 그 락을 1로 바꾸고 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동작을 한다. 이런 뜻이죠. 즉, 락이 free니까 내가 그거를 내가 락을 쓰겠다 하고 1로 비지하게 만들고 락을 1로 비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실행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락을 다시 프리로 바꾸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실행할 때 원래 락이 비지했어요. 1. 그러면 테스트 셋을 궁극적으로 실행해도 바뀌는 게 없죠?
그럼 리턴 값도 1이 되고, 그러면 이게 공적으로 리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while 루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 이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죠? 이 else state가 0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busy and wait 형태가 되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락이 busy 하면 그 락이 available 할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만약에 락이 free 하면, 그러면 내가 그 락을 취하고, 그쵸?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하죠. 물론 락을 1로 바꾸고 실행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으로 지금 위에서 보는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C 코드로 구현했으니까 이렇게 세 줄 C 코드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것이 이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 이게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궁극적으로 락이 프리하냐 비지하냐 해갖고 그것을 프리하면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하고, 비지하면 이런 동작들을 하는 즉 자물쇠를 취하고 자물쇠를 릴리스하는 그런 식의 동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멈춤 먹거나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꼭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이런 인스트럭션을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서 인스트럭션 한 개로 딱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while loop를 사용해서 test and set 해서, 지금 여기서는 guard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그래서 guard라고 해서 이 guard의 값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guard가 원래 0이면, 이게 0이었다고 치면 원래 값이, 여기서는 지금 false라고 했네요. false. 그러면 false, true false라고 하면, guard가 false였으면 궁극적으로 test and set에 의해서 요 리턴 값이 false가 나오죠. 0이 나오죠. 그래서 while loop를 빠져나오면서 밑에를 실행을 쭉 하게 되고, 대신에 guard는 다시 true로 바꿔지는,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guard가 true였으면 그냥 계속 여기 while loop에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 guard라는 것이 0이 될 때만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동작을 하죠.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거 acquire죠. 우리가 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락 acquire 안에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만약에 이 acquire를 누군가가 먼저, 어느 thread가 먼저 한번 취해서 우리가 두 번째 thread, 조금 한 발 늦은 두 번째 thread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번째 thread면 궁극적으로 이 L state가 그 락드가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thread가 이미 L state를 프리한 거를 보고 그걸 락드로 바꿨을 테니까, 첫 번째 thread는. 우리가 두 번째 thread는 요것이 이미 락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 L state가 락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가 요 부분이죠. 우리가 아까 critical section이라고 부르고, interrupt로 우리가 아까 이렇게 interrupt enable로 감쌌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interrupt를 사용하지 않고 interrupt 대신에 이렇게 test and s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구현 방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현, interrupt를 사용하지 않고 test and set이라는 이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구현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test and set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현을 지금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요 중간에 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요것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자물쇠라고 할까요? 요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guard라는 이름의 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요 guard라는 변수라는 거는 요 부분만, 요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true인지 아닌지 보고, 요 밑에서 다시 그냥 false로 만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밑에 똑같죠. 여기 있고 false로 만드는, 즉 원래 이 자물쇠라고 하는 L state 요거는 acquire를 하면서 자물쇠를 취하고, 궁극적으로 릴리스를 하면서 자물쇠를 다시 프리하게 만드는, 그렇죠? 요렇게 서로 페어가 되고요. 그죠? 여기서 자물쇠를 잠그고 릴리스를 시행할 때 자물쇠를 풀고 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요 guard라는 변수는 단지
요 부분, 이 자물쇠가 어벨러블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고자 하는 우리가 요 부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는 요 크리티컬 섹션만을 보호하기 위한 변수로 guard를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guard와 else state 두 개가 있는 겁니다. guard는 요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변수죠. 그래서 guard를 우선 0인질인지 보고 0이면 진행하고 대신에 진행할 때는 guard 1로 만들면서 진행하죠. 이 test and set이라는 함수 안에서 그걸 해주니까. 그리고 만약에 guard가 1이면 누군가가 요 지금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다른 thread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guard가 1이라는 뜻은. 그쵸? 예,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wait 안에서. 그죠? 이제 굉장히 그런 확률은 적겠죠. 왜냐하면 요 크리티컬 섹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 짧은 코드를 누군가 두 개의 다른 thread가 어떤 동시에 실행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가 이 guard가 1이라는 뜻은 누군가 다른 thread가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으로 해당하는 요 부분이나 또는 요 부분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하는 여기 acquire 함수나 release 함수를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죠. 잠시 동안 기다리고 guard가 다시 0이 될 때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요런 방식인데 요 방식이 이제 테스트 앤 셋 사용해서 멀티 프로세스일 때도 동작을 해서 참 좋긴 한데 약간의 좀 사소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busy waiting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busy waiting이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guard가 1이었으면 while loop 안에서 기다리죠. 계속. 즉 while loop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busy wait라고 했죠. busy waiting. 그쵸? 뭔가 CPU를 놀리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코드가 여기 들어있죠. 물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래도 시간이 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usy waiting이라는 것은 하여튼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약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CPU를 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busy waiting이 있다는 그런 좀 약간의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interrupt를 사용해서 락을 구현했었고 방금 test and set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락을 구현했는데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것이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는 코드가 interrupt를 사용한 코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가 바로 test and set이라는 것을 사용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 코드가 동일합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락을 사용할 때 acquire와 release를 가지고 사용했죠. 마찬가지 acquire와 release를 가지고 락을 사용하는데 이 안에 critical secti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고 마찬가지 release에서 critical section도 동일하죠. 단지 차이점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disable interrupt하고 enable interrupt 대신에 이렇게 while loop, guard라는 변수를 사용한 while loop를 이용해서 test and set instruction 사용하고 guard를 false로 하고 이렇게 바꾼 거죠. 마찬가지 release에서도. 그래서 왼쪽 것은 유니 프로세스일 때, 프로세스 하나일 때 그 프로세스의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가지고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는 식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 코드는 test and set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멀티 프로세스일 때도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왼쪽하고 오른쪽은 기능적으로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을 한 것이죠. 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왼쪽에 있는 아주 간단한 코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어차피 락을 사용하니까 자물쇠를 잠그고 푸는 그런 동작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acquire를 먼저 하고요. 자물쇠를 취하고 release를 하는 이런 어떤 자물쇠를 이렇게 사용하는 동작을 하고 요 중간에를 우리가 어떤 shared 데이터를 하는 그런 식으로 shared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그런 식으로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코드를 시작했죠. 그쵸? 기능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 그러면 이 acquire라는 함수와 release라는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구현을 본 것이 바로 interrupt를 그냥 단순히 disable하고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처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였나요? 이것의 문제점은 acquire 할 때 disable 하고 release 할 때 enable 하는 이 방식은 이 disable 하고 enable 하는 이 중간에 이 긴 시간 동안, 이게 굉장히 길 수가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인터럽트가 계속 disable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안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이 thread가 CPU를 다 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의 thread나 프로세스가 동시에 우리가 돌아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한 개 thread가 인터럽트를 그냥 꺼버리고 그냥 혼자 확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즉, 이게 우리가 부르는 크리티컬 섹션이 너무 길다 하는 거죠. 이 동안에 다른 thread가 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acquire 부분을 단순하게 disable interrupt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꿨죠. 즉, 자물쇠 스테이트라는 거를 lock state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lock state라는 걸 변수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acquire라고 하는 자물쇠를 취할 때 잠시 인터럽트를 끄고 그 다음에 잠시 키는 요 짧은 순간, disable과 interrupt, enable 요 사이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마찬가지 릴리스 할 때도 인터럽트를 잠시 껐다가 좀 이따 다시 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터럽트가 꺼져 있는 순간, 즉 인터럽트 꺼져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순간은 단지 요 순간하고 요 순간, 이렇게 굉장히 짧은 순간에만 인터럽트가 잠시 꺼져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 중간에 다른 때는 인터럽트가 일어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막 일어나더라도,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일어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글로벌 변수로 lock state라는 걸 만들어서 acquire를 하게 되면 그 lock state를 궁극적으로 locked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물쇠가 잠겨 있다라는 식으로 lock state를 하기 때문에 요 중간에 만약에 여기쯤에서 다른 thread가 하나 실행이 됐다고 하면 그 다른 thread도 어차피 지금 이런 식의 코드를 도니까 두 번째 요 온 thread도 acquire를 실행하겠죠. 근데 그 두 번째 온 thread가 여기서 요쯤에 그 thread가 acquire를 실행했을 때는 여기 L state에서 locked가 이미 되어 있겠죠. 첫 번째 thread가 이미 락을 해놨기 때문에 locked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 들어온 이 thread는 자기 자신을 wait queue에 넣어놓고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첫 번째 thread가 그냥 이걸 쭉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두 번째 온 thread는 wait queue에 가서 기다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thread가 방해받지 않고 쭉 가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중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행에 문제없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쭉 가서 릴리스하게 될 때 이제 그 아까 웨이트 큐에 들어있던 그 thread를 다시 꺼내서 깨워가지고 꺼내서 레디 큐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요 중간에 든 thread는 다시 이걸 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lock이라는 자물쇠라는 걸 사용해서 뭔가 우리가 부르는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 또한 지금 이 크리티컬 섹션을 굉장히 짧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방식들의 또 문제점 뭐냐면 인터럽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였죠? 프로세스가 한 개인 유니 프로세스 시스템은 문제없이 동작하지만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멀티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이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이런 방식은 지금 이렇게 interrupt disable 대신에 이렇게 test and set을 이용해서 함수를 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enable interrupt 대신에 guard를 false로 바꾸는, 즉 이렇게 guard라는 어떤 변수를 한 개 더 써서 interrupt enable disable 대신에, 그러니까 interrupt disable enable 대신에 이렇게 while loop로 test and set 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guard는 false라는 이런 식으로 test and set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똑같은 걸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가 크리티컬 섹션이 되고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락이라는 자물쇠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자물쇠를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interrupt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 test and s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죠. test and set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지만 어떤 프로세서는 compare and swap이라는 인스트럭션을 대신 사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compare set이라고 이름이 다르지만 test and set이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테저 밸류를 사용하고 인테저. 그래서 compare and set이기 때문에 이 value라는 첫 번째 것과 expected라는 두 번째 것을 비교를 해서 여기 보시면 비교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new value, 새로운 값으로 그걸 세팅하는 뭐 이런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는 그 기능은 앞에서 본 test and set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멀티 프로세서일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되겠죠.